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10시 또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연가스를 좀 먼저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미국 종목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올해 이제 1, 2월 달에는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뭡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미국 시장 저점을 잡아내면서 대형주들 매수 타이밍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중반으로 넘어와서도 테슬라의 눌림 이런 자리들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은 할 게 없어요. 지금은 대형주들이 거의 전고에 올라와 있는 종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추세를 타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담보하고 나머지 것들 끌고 가는 것 외에는 신규 자리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다음 사이클이 혹여 뭐 가을이나 겨울쯤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전혀 고민할 자리들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자리를 쫓아간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지금 먹는 거에 몇 배를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계좌가 좀 망가지는 뭐 그런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 차기사 카페에 그 심리 교육 방송은 무료로 오픈해 놨죠.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릴 텐데, 반드시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선배 투자자분들이 무지해 가지고 그렇게 털린 게 아니거든요. 이 시장의 시세에 휩쓸리다 보니까 분명히 비싼 거 알고 '이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꾸 이제 주위에서 혹은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휩쓸려 가지고 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 시그널 시스템에서 나왔었던 뭐 중소형주 위주로 말 그대로 중형주지, 지금 여기에서 웬만한 것도 우리 시장에 오게 되면 다 한 자리 차지합니다. 뭐 선코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50 시가총액 50조 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터 인터내셔널도 뭐 시가총액 한 25조 뭐 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매수 타이밍이 잡히는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많은 이야기보다는 천연가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 매수 잘 하셨나요? 그쵸? 정확하게 이야기 드렸죠. 이 자리가 2.233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고, 다만 어떻게 된다? 제가 그 이야기 힌트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시작이 갭 상승해서 하면 그 주에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고, 갭 하락해서 시작하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가에게는 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통계로 잡히고 분석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조 지표의 의미겠죠. 어찌 됐거나 갭 상승해 가지고 2.233을 넘어섰다가 한 번 더 찌르고 내려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분들하고는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풀로 채워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있죠, 문제. 우리가 무슨 문제에 많이 맞닥뜨릴까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한국 시장 ETF를 하시는 분가, 뭐 ETN인데 ETF로 그냥 칭할게요. 그게 편하니까. 그다음에 미국 시장 혹은 영국 시장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막 3배, 5배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어찌 됐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가스가 몇 시간 거래예요? 23시간 거래잖아요. 그쵸? 근데 23시간 거래인데 그중에 냉정하게는 본장이 어떻게 됩니까? 서방의 장이 열렸을 때, 즉 유럽 장이 열리면서부터인데 우리 시장은 정확하게 아무리 길어야 18시까지밖에 매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물론 저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장에서 꺾이거나 이탈하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ETF를 매매하거나 ETN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리딩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거의 예측을 섞어 놓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이 뒤돌아봐 가지고 뒤에 걸 껴 맞추는 게 아니라 과거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뒤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다. 종종 제가 가스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스는 막
뭐 계절적인 요인과 이걸 날씨를 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뭐 하냐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맨날 이건 뭐 날씨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뭐 아니면 재고량이 맨날 발표돼 가지고 저렇게 바뀌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니 정확하게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이미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더 힘이 센 쪽에 붙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각설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면 한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다 단점은 오히려 이 본 시장을 못 본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이렇게 빠지잖아요. 나와야 돼요. 왜? 여기서 추세 전환을 만들었는데 꺾였잖아요. 그러면 잘라내고 다시 올라타 가지고 눌림 확인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본장을 매매했다라 그러면. 그럼 미국 시장에 매매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자를 수 있다. 즉 컷이 된다. 뭐 할 때 컷이 되겠습니까? 이탈할 때 컷이 된다. 이거는 무조건 장점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는 매매하려면 미국 ETF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매매가 조금만 안 돼도 저런 거 자르고 다시 잡는 데 있어서 예 매매가 잘 안 되다가 오히려 반대로 저런 거 이탈하니까 뒤집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알고 있어요. 지금 가스 계속 매도 세력이 훨씬 더 플레이 잘하고 그쪽에 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드려요. 2.876 아래에서는 일단은 매수 관점이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에서 매도가 들어가려면 가스가 1.616을 1.61을 치거나 그쪽 구간에 와야지 반등할 때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ETF의 장점은 뭐냐면 저런 흔들리는 거에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해도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눈 떠봤는데 다시 여기 와 있고 그다음에 눈 떠봤는데 다시 여기 와 있고 눈 떠봤는데 다시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점점점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적인 트레이딩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 혹은 대응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 ETF 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야지 밤새 막 가스 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데 혹은 얘가 비중을 높게 들고 있는데 안 그러면 밤새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단점은 뭐냐면 지금 매매할 만한 게 그 가스 레버리지 중에 삼성게 그나마 제일 저는 매매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만기가 오기 때문에 월물도 바뀌었죠. C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지가 안 돼요. 아시다시피 이 ETN 상품의 뒤에 그쵸? 저 뒤에 지금 C로 바뀌었고 이 뒤에 H자가 좀 붙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H에서 환해지가 되면 좋을 텐데 가급적이면 저는 저 환해지 되는 상품을 선호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환율 보게 되면 그쵸? 이 박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요 박스죠. 뭡니까? 뭐예요? 기억하세요? 1,300원에서 1,325원.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지지라고 했습니까? 저항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지지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간은 저항 구간이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 이탈하게 되면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장 ETN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떤 단가나 이런 것들도 2.35 정도에 맞춰 놨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단가에 왔다 떨어지고 하는데 환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마이너스가 조금 더 나 있어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 가급적이면 매매하실 때 환해지가 되는 상품을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다만 지금 가스 중에서는 가장 매매할 만한 종목이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말 그대로 지금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별거 없어요. 여기 떨어졌을 때 이 라인에 딛고 리바운드가 돼서 맞고 떨어지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1300원에서 1325원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저항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좀 인지하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양싸대기 맞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한국 시장이 좀 불리하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 예측치에 대해서 수렴하는 결과들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괜히 밤에 막 가서 보고 뭐하고 매매하고 신경 쓰이고 그러다가 생활이 오히려 망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국장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다음 시세죠. 지금 저희도 이 자리만 안착하면 모두가 해피하고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아이고 2.386 자리입니다. 이 자리만 디딜 수 있다라 그러면 시세가 드디어 이제 매수 세력이 좀 더 힘있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목요일 밤에 만들어졌던 어떤 재고량 발표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매수 세력이 싹 올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가를 그냥 쏟아부으면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올라와도 어떻게 됩니까? 마진 2.346 자리를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마감을 한 거죠. 이거를 한 분 흐름으로 보면 조금 더 진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자리인 겁니다. 마디 올라가지고 돌파해가지고 지지 만들어놨는데 매도 세력이 "넌 안 돼 임마" 라고 해서 끊어냈고, 그 다음에 다시 발표하자마자 사실은 이때는 위로 먼저 가지 않았어요. 아래 누른 쪽에 있었는데 모처럼 매도 세력이 힘을 썼는데 그걸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 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는 지금 방향이 상방입니까 하방입니까? 계속 제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3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가스는 상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방 추세입니까 하방 추세입니까? 네, 하방 추세죠. 왜? 꺾였잖아요. 30분의 흐름을 이거 만들고서 더블링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만들면서 여기서 무조건 매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더군다나 어떻게 됩니까? 저 자리가 2.233이라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몰빵도 쳐도 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매도할지는 개인의 예, 역량이자 개인의 성향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탈을 해 가지고 저항을 확인했죠. 그러니 냉정하게는 예, 이 금요일 밤 0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00시죠. 토요일 00시에는 가스를 빠져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진폭을 먹고 빠져나와서 다시 여기가 되기가 맞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 지금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제가 보통 기도매매 구간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매수를 자르기에도 애매하고 신규를 들어가려면 다시 이 자리를 딛고 올라오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 혹여나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은 그냥 견디는 구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컷이 있느냐? 아니에요. 컷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주식이라는 거는 컷이 있어야, 그러니까 대응이 들어가기 때문에 컷이 있어 가지고 없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견디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비중 조절을 반드시 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별거 없습니다. 매수 쪽 입장에서는 이 2.346, 387 이 자리를 지금 계속 저항으로 확인만 되고 있잖아요. 뒤져서 올라가고 이 흐름이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안심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별거 없습니다. 2.233 이 자리가 이탈해서 저항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매도 쪽 입장에서는. 이 흐름만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7월물의 흐름을 봤을 때는 2.233을 만약에 하회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는 예,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혹여나 매수 매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2.233 아래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어찌됐거나 지금 아마 매수 쪽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매도 쪽보다. 그렇다 보면 아시아장에서 갭 상승해 가지고 좀,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갭 상승을 해 가지고 좀 버티면서 다시 한번 이 정이 만들어져 있는 저 라인을 한번 테스트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저것만 돌파한다라 그러면 아마 2.5대는 충분히 올 거고, 이제 궁극적으로 노리는 자리는 2.876입니다. 왜냐면 2.876을 가야지 매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지금이 계속 어떻게 보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파동을 만들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매도를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도 세력도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폭이 크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연결로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어깨 자리를 지켜 가지고, 어떻게 요 자리를 지켜 가지고 한 번 들어 올려야지 박스를 만들든 뭐 하든 하면서 매도 세력도 먹을 폭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매수 관점으로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미국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박스터 인터내셔널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죠. 뭐 이런 추세들을 중간 자리에서 들이대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고, 일단 120평을 한번 치고 밀렸기 때문에 본 종목이 추세 전환할 여지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 놓고서 지난번에 이제 갭을 만들었었던 요 자리를 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지금 이때 저점이 39.92거든요. 39.92불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최소한 요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있고, 이 구간이 20%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본 종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저점이라고 그러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는데, 다만 본 종목은 내려올 때도 굉장히 파동이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계속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면서, 그러니 올라갈 때도 비슷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줄이고 다시 잡고 이런 방법이다, 아니면 다 나왔다가 다시 눌림에 다시 잡고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사피크 에너지입니다. 본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올라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자리들 깨지 않고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우리가 컷을 건다라 그러면 아마 이 자리를 걸어야 될 거예요. 74불 라인 정도. 근데 지금 자리에서 조금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진짜 가려고 그러면 일목 깨지 않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컷 효율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확률이 높은 타이트한 컷을 거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눌림 자리에 컷을 걸고서 진입을 해야 되는 흐름. 그렇다라 그러면 저는 종가상 76불 라인 이탈 컷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 자리가 맞다라 그러면 90불 라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달링 인그리디언츠입니다. 본 종목도 지금 이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요즘에 좀 이런 패턴에서 좋아하는 흐름이죠. 이 어깨 자리만 맞출 수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한 종목들 대부분은 움직였을 때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일목이 이제 변곡이 오는데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딛고서 다시 움직일 만한 여지가 있다. 지금도 말 그대로 120평 올라가서 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 이탈 것이면 뭐 한 5%, 4%이 정도 컷을 보고서 접근하시는 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코닝입니다. 코닝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어제 금요일날 갭이 만들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따라잡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종목을 골라냈기 때문에 이 31불 라인에 눌러주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36불을 가도 10% 구간밖에 안 나와요. 이 자리에서 잡아야지 최소한 15에서 20%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추격 안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수익과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2대 1이면 너무 빡빡해요. 확률적으로는 빡빡하지 않지만 실제 매매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빡빡한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라톤 오일입니다. 계속 별거 없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반등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다만 지금 반등에 있어서 이제 일목을 관통해서 올라갔다가 역관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들 조금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 종목을 골라 놓고 나서 이런 일이 금요일날 생겼기 때문에 일단 다시 추가 관통이 생기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이 20.5불 라인 이탈 컷으로 21불에서 22불 요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가 맞게 되면 생각보다 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코어 에너지입니다. 본 종목도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을 계속 갱신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잡아채는 추세 전환을 만들 때마다 시세를 주고 있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종목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 종목은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여지가 있다. 지금 자리에서 추격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는데, 일단은 첫 이 수익담보 라인이 35불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폭이 빡빡해 보이죠. 저는 29불 라인 이렇게 눌러준다라 그러면 이 어깨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추세 돌파 후 눌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을 만들면서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글쎄요, 아무쪼록 천연가스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로 들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흐름이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요일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